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극심한 하락을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지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코인 마켓캡 기준 7,500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회복이 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운명 역시 갈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큰 하락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극심한 공포에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뭄의 단비 같지는 않지만은 가뭄의 산성비 같은 테더 발행 소식입니다. 테더가 5,500만 USDT를 추가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3천만 개는 첫 번째로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었고, 그 후에 이어서 2,500만 개를 또 추가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 발행된 토큰들은 비트파이넥스와 폴로니엑스로 각각 유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토큰 수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펌핑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900만원 선 깨졌다. 한국 블록체인 개발사 연쇄 도산 우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2017년도 때 있었던 암호화폐의 큰 상승을 이 버블닷컴과 비교를 하곤 하죠. 버블닷컴이 꺼진 후에 대부분의 그때 잘 나가던 기술 회사들은 쫄딱 망했고 제대로 된 회사들만 살아남아가지고 크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올 연말 시세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금으로 받았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던 개발사들은 당장 운영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때문에 카카오와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도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하락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걱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풍파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이제 크게 몰아닥친 그런 상태라고 하고 있죠. 9월 한 달만 봐도 전세계 유통된 3,000여 종의 디앱 중에 960개가 사라졌습니다. 전체 30%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국내 업계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믿고 달러 대신 코인을 받은 프로젝트도 적지 않은데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원을 자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당장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지 않는 이상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것이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 중에 95%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 하락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개발 발표 때문이다. 이 구글이 발표를 했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탈릭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양자 우월성과 실제 사용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와의 관계는 마치 수소폭탄 핵 융합과 같다. 양자 우월성이 검증된 것과 양자 컴퓨터가 완성돼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를 깨트릴 정도면은 기존에 있는 금융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털리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는 국가,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하락의 이유로 점쳐졌었던 리브라 청문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시나 세력들이 그냥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리브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자 같은 경우는 CEO가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페이스북과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고 도전 의식을 갖춘 기업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결제 영역에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먹을 게 있어 보여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 상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주니까 일단 빠진 척하고 뒤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든지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가지고 탈중앙화된 SNS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지금 하나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러월드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예일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갤런터와 골드만삭스에서 19년간 근무했었던 랍 로센탈이 함께 탈중앙화된 새로운 SNS 레볼루션 포퓰리를 구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셜미디어 토큰이죠. 텔레그램의 그램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SEC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잠시 동안 개발이 중단되었었죠. 그러면서 그램은 그 토큰 판매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 금액의 77%를 돌려받든지 아니면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연기하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청문회라든지 여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날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잠재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연기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들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우지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업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때 우지안의 홈이라고 불렸었던 비트메인이 홍콩 IPO를 포기하고 싱가포르에서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요. 이 소식은 정식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금융업계 한 관계자가 귀뜸을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얘랑 크레이그랑 정말 살벌하게 유치원생들처럼 말싸움을 많이 벌여가지고 큰 한번 사단이 났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싸운 당사자들 크레이그랑 우지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결국 피해를 본 희생양은 개미들이라는 거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고기만두를 그냥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에이다에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에이다가 핀테크 플랫폼 코티와 협력해서 에이다 결제 게이트웨이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받은 에이다를 즉각적으로 35종류의 법정 화폐로 환전 및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거세게 하락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쓸려 내려가는 듯 했으나 그 안에서 오히려 상승을 하거나 잘 버텨준 두 개의 암호화폐가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링크, 체인링크와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자,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번 해에 불장 갔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도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좋은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소식, 크립토피아에서 도난당한 이더리움이 해커들의 손을 통해서 러시아 거래소로 전송된 것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랑 비슷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이렇게 해킹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해킹한 사람들 어쩌면은 이 비탈릭 옆집 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기고문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금융수단 또는 화폐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동시에 기존의 금융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 또는 화폐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장점들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도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1년 전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작년에 중앙은행들에 대한 암호화폐 반응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들도 이제 변화에 순응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최근에 SEC의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업계 참여자들은 증권법 등 당국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왔다. 그리고 또한 SEC는 ICO처럼 규제 당국에 등록된 기관이 토큰 발행 혹은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어서 최근에 SEC, CFTC, FDIC, 그리고 OCC 등은 최근에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 GFIN이라는 것에 합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GFIN 같은 경우는 5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기구로서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혁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들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잭 돌시, 트위터의 CEO죠. 잭 돌시가 만든 이 스퀘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결제를 도와주고 비트코인도 지원하는 그런 앱인데요. 이 앱에서 최근에는 주식 거래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미국 현지 상장 기업들의 주식을 최소 1달러부터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고점을 찍었던 27년도 그때보다 7배 더 높은 해시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불장 때 비트코인 2만 불 갔을 때 이 정도, 지금 현재가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55% 정도 떨어진 그런 가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해시율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시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력 공급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직까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비트코인 채굴에 정말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딱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전기 비용이, 그러니까 전기량이 국가급입니다. 칠레나 필리핀보다 더 높고요. 벨기에나 핀란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7분의 1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이 전기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방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항상 100% 완전하게 유지는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두 차례 다운됐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버플로우 사건, 2010년 8월 15일 해커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격해서 1844억 비트코인을 생성을 시켰었는데요. 이때 긴급 토크가 필요했고 사토시 나카모토, 그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가 바로 버전 0.3.1을 빠르게 공개를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분열 사건, 2013년 3월 0.8 버전을 실행하던 일부 비트코인 노드가 특정 블록 처리를 거부해서 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블록체인 분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6시간 20분 동안 다운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오늘날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비트코인에게 밥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도 꾸역꾸역 잘 처먹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피카츄랑 맞닿아 있어도 절대로 지지 않을 비트코인이 전기를 쭉쭉 빨아당기면서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옵션 계약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CME보다 먼저 벡트가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벡트의 새로운 옵션 계약은 12월 9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벡트의 CEO는 이 옵션 계약이 고객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며 비트코인 투자에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과 자본의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옵션 계약을 통해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은근히 좀 불안한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부디 비트코인의 상승에 딴지를 거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딴지 걸면은 비트코인으로 만든 전기의자로 그냥 지지직 하고 지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시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상승하는 듯 했다가 여기 있는 저항선에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 아래로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당연히 반대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시총이 원래는 상승해야 되는 패턴에서 오히려 아래로 떨어졌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알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불장 때 상승을 찍기 전까지는 하락률이 주로, 그러니까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받을 때 하락률이 주로 30%에서 40% 사이 뭐 이런 식이었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최근 모습을 보면은 최근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47% 이상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이 불장이라고 여겼었던 이 랠리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것은 불장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하락 파동 ABC가 이번에 완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상승이 시작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었던 소식,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유효한데요. 곧 있으면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일봉 차트 50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지표에 의한 데드크로스는 2018년 3월 이후 처음 나오는 것으로, 그때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9,000달러 부근에서 3,100달러까지 하락한 바가 있다라고 굉장히 암울한 분석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7,200달러를 시험한 후에 그게 깨지면은 7,000달러까지 바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과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4시간 내에 7,534달러까지 반등하거나 그 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7,714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죠. 데이브드 웨이브는 이 비트코인이 11월 중반까지 6,700달러까지 떨어진 후에 그게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기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11월 중순까지 6,700불, 그것이 바닥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바닥을 찍고 상승해보는 시나리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왕이면은 그렇게까지는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비트코인은 야속하게 저를 버리고 갈 것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아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바쁘신 분들은 광고를 켜놓으시고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보고 계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